자, 요 작품의 이름이 낙화해서 꽃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이 작품에서 낙화의 의미는 이별입니다. 이별. 자, 그리고 이것도 잘 생각해 놓으세요. 원래 꽃이 먼저 펴. 그치? 그리고 꽃이 떨어지면 이파리가 푸르러지고. 그치? 그리고 나서 그 꽃이 피었던 자리에 뭐가 생기니? 가을이 되면 열매가 생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사고방식 중에는 꽃이라고 하는 애는 져야 돼. 그래야지 뭐가 생기는 거야? 열매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꽃은 화려해요. 아름답죠. 그리고 꽃은 봄에 핍니다. 그래서 꽃이 피는 계절은 봄, 청춘이에요. 청춘이 푸른 봄이라는 한자어를 쓰고 있거든. 근데 이 청춘이라고 하는 화려함이 지고 나서야지 우리한테는 성숙이라고 하는 열매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꽃이 떨어질 때 잘 보내줘야지 우리는 성숙함이라고 하는 걸 잘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시인이 쓴 시야. 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는 꽃잎이 떨어져야지만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그래서 봄이 끝나는 이 시기에는 꽃이 져야 되고 여름엔 이파리가 펴야 되고 가을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이걸 알고 떠나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해서 요 떠나가는 이를 예찬해주고 있어요. 자, 이때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 할 때 이 가야 할 때는 꽃 입장에서는 꽃이 져야 될 때고 청춘, 우리 인생으로 놓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게 가장 화려했을 시기를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이별을 수용해야 되는데 꽃이 떨어지는 걸 받아들여야 돼. 청춘이 지는 걸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사랑이 끝나는 걸 받아들여야 돼. 그게 가야 할 때야. 이제는 헤어져야 할 때. 다음 단계로 넘어서야 될 때. 그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사람은 자, 꽃이 떨어지는 꽃이겠죠. 져야 할 때를 알고 지는 꽃 혹은 이별을 수용하는 사람. 그래서 떨어질 때 떨어져야 되는 꽃과 이별을 수용하는 사람을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예찬하고 있죠. 이 작품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예찬적 태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겁니다. 분명히 알고 가는 이.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해서 의문형 어미 사용해서요. 자신의 주장을 강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장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해서 예찬이라 그랬지. 그치? 예찬은 일종의 감정도 돼요. 그래서 얘는 서리법도 되고 영탄법도 됩니다. 서리적 영탄도 돼요.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엄청나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화자의 주장을 강조해주는 서리법으로도 볼 수 있고 그 주장의 내용이 예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름답다란 예찬이기 때문에 얘는 영탄적인 어조 해서 서리적 영탄으로 보셔도 됩니다.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해서 여기서 이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낙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꽃이겠지. 꽃까지만 보셔야 돼요. 낙은 여기 들어가 있어. 그치? 꽃은 지고 있다. 자, 이때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꽃잎이 만발하는 계절, 절정의 시기, 인생의 청춘, 내 사랑의 절정기지. 그치? 근데 그 봄 한철 격정을 인내했다. 자, 이 봄 한철이라고 하는 걸 보내기 쉬워? 쉽지 않아. 내 사랑의 최고 절정이고 내 청춘의 시기였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란 말이야. 근데 걔를 어떻게 해줘야 돼?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그 봄 한철의 격정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인내하고 있는 거야. 보내기 싫지. 근데 그 보내기 싫지만 결국 우리가 저 봄이라고 하는 건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보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보내기 싫은 격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내하면서 결국 꽃은 지고 있다. 나의 사랑은 끝나가고 있다. 이별하고 있다. 청춘과 헤어지고 있다. 나이가 들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는 낙화 꽃이 지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와의 결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꽃이 떨어지는 것과 이별이라고 하는 걸 동일시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별이 사랑하는 이와의 결별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와의 이별일 수도 있고 분분한 낙화에서 분분한 낙화 할 때 분분하다라고 하는 건 여럿이 한데 뒤섞여 어수선하게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이거든. 그래서 분분하다라고 하는 건 의태어예요. 그래서 낙화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낙화하고 뒤에 점점점 해서 생략법 사용하죠. 그래서 분분한 낙화에 여운이 형성되고 있어요. 자,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자, 결별은 축복이래. 말이 되니? 역설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별이라고 하는 건 축복이 되기도 해요. 왜? 꽃잎이 져야지만 그 자리에 성숙이란 열매가 맺어져. 그래서 이별을 해야지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죠. 그래서 이별로 인한 성숙을 떠오르게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화자는 결과적으로 이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 단 잠시 아플 뿐이야. 인내는 해야 돼. 그치? 근데 그 인내를 해서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올바른 성숙이라고 하는 축복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야 할 때다. 그래서 이별을 순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야 할 때 무슨 얘기야? 봄이 끝났어. 그러면 가야 돼. 자, 보시면 지금은 가야 할 때라는 말은 여기 일연에 일행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 할 때라고 하는 시구가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운율 형성해주고 있어요. 자, 봄이 끝나면 뭐가 오냐? 무성한 녹음이 오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이 와요. 그쵸? 그래서 꽃이 지고 나서 오는 녹음, 그 다음에 열매, 계절순환 섭리에 맞춰서 꽃이 지고 우리가 성숙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걸 여기 나타내주고 있어. 봄이 끝나면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는 것처럼 꽃이 지면 푸르른 그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뭇잎이 만드는 그늘을 얘기해. 그래서 녹음이라고 하는 게 무성해질 거고 그리고 나면 열매 맺기 시작하고 가을이라는 시기가 올 거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봄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건 인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성숙해지는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야 할 때다 하고 뒤돌아설 수 있는 이유는 와야 되는 가을이 기대돼서이기도 합니다.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애들은 성숙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어들이에요. 뭐랑 대조될까? 피어있는 꽃과 대조되어 있는 애들이야. 꽃은 봄, 청춘의 시기고 녹음과 열매는 성숙하는 시기로 가게 되는 거죠. 열매는 낙화의 결실이야, 결실. 오타 났네. 그리고 이별하게 되면 얻게 되는 결과. 근데 이것도 사실 맞죠? 누군가와 이별을 해봐야지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막 연애 참견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패널들이 그런 얘기해.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 절대 너랑 만나는 동안 고쳐질 수 없다. 너랑 헤어져야지 그 다음 사람을 만날 때 후회라고 고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숙을 위해서 헤어져줘라 라고 해요. 그런 상황인 거지. 그래서 이별을 해야지만 사람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 가을을 향하여 화자의 기대감 나타나죠. 그래서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청춘이 뭐겠어? 꽃이죠. 그리고 꽃답게 죽는다라고 하는 건 낙화, 떨어지는 것, 이별하는 것이겠죠. 이 나의 청춘은 또 사랑이기도 하죠. 결별. 그래서 결국 이 나의 청춘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뒤에 올 성숙을 위해서 떠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뒤에 오게 된 성숙을 위한 아름다운 이별인 거죠. 그래서 꽃답게 죽는다. 그래서 성숙을 위한 이별이라고 하는 걸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자.
자, 이 헤어지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독백체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이제 헤어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뭘 나타내는 거야? 그래, 헤어지자. 의지죠, 의지. 지금이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유지하려고 해도 내 사랑은 유지할 수 없구나. 내 청춘은 유지할 수 없구나. 지금 이별해야지 내 영혼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헤어지자. 결심하는 거야, 결심.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그래서 이 꽃잎이라고 하는 애가 손길을 흔든다 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의인법이 쓰인 거고요. 이 섬세한 손길이 흔들리다 라고 하는 건 꽃잎이 지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해 놓은 표현이고, 이별하는 이가 나에게 손길을 흔들며 안녕 하는 거겠죠. 그걸 비유해 놓은 표현이기도 해요. 이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안녕 하거나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하롱하롱 의태어예요, 의태어. 시각적 심상을 자극해 주는 거고, 작고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면서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을 얘기해 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어느 날이 바로 뭐야? 가야 할 때인 거죠. 그치?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이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그래서 내 꽃, 그리고 내 꽃이 떨어지는 꽃, 그리고 낙화. 그 뒤에 뭐가 와야 돼? 성숙. 그죠? 그리고 봄을 떠나야 하는 시기, 그리고 오게 되는 가을,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사랑을 떠나 보내면 성숙은 갑자기 찾아올까? 아니야. 어떻게 찾아온다 그러냐면 샘터에 물이 고이듯이 성숙이 찾아온대. 자, 여기 듯 나왔으니까 연결어 되어 있는 직유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을 떠나보내면 성숙이라고 하는 애는 샘터에 물이 차는 것도 아니고 슬금슬금 고이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나한테 오게 돼요. 그리고 봐, 물이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에 고인다 그러면 그건 되게 우연적인 일이지. 근데 샘터라고 하는 장소는, 샘터는 샘이 있는 터야. 그러니까 물이 당연히 솟아오르는 곳이거든. 그래서 샘터에 물이 고이는 건 당연한 얘기야. 그래서 천천히 성숙은 오지만 결별했으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 성숙이야. 그래서 샘터에 물이 고이듯은 성숙의 점진성, 점차 조금씩 다가오는 것, 그 다음에 필연성을 표현해 놓은 직유적 표현이야. 샘터에는 물이 고이는 게 당연하거든. 그죠? 그리고 성숙하는 것, 내 영혼의 슬픈 눈. 그래서 성숙하는 내 영혼이고, 이 영혼은 왜 슬픈 눈을 하고 있어? 떠나가야 될 때여서 떠나긴 했지만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나에게 아픔을 주죠. 그러니까 내 영혼은 슬퍼요. 그러면서 점차 샘터에 물이 고이듯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샘터에 물이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해놨지? 그럼 보면 슬픈 눈이 성숙해지고 있는 게 원관념이잖아. 그러면 이 슬픈 눈에 해당하는 보조관념은 샘터거든. 그치? 그러면 슬픈 눈이 성숙하고 있다. 샘터에 물이 고이다. 그러면 눈에 물이 고이는, 눈물이 흐르는 형상이 연상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샘터에, 이건 슬픈 눈에 물이 고이듯 성숙하듯 이런 거지. 내 영혼이 샘터인 거고 걔가 성숙하는 것이 이제 물이 점점 들이차는 걸 얘기해요. 성숙이 다가오는 걸.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명사로 시행 종결해놨다. 그럼 어떻게 된다? 여운이 형성된다. 이 사람은 성숙을 위해서 지금 봄을 보내고 사랑을 보내고 꽃을 보내고 있거든. 그래서 미래에 오는 성숙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별이 기쁜 건 아니야. 너무너무 행복한 이 시기를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이나 아픔은 당연히 있어. 그런데도 이건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일이야?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 그리고 오게 될 가을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안 죽을 수 있고 안 늙을 수 있으면
평생 청춘으로 사는 게 좋지. 근데 인간은 언젠가는 죽고 나이 들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내줘야 되는 청춘은 그 시기에 맞게 보내줘야 돼. 그래야지 올바른 어른이 될 수 있어. 근데 막 나이 40 먹고 아직까지 청춘이어가지고 여러 직장 필요 없어. 난 욜로다. 이러면서 막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각 지역별로 애인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응? 그 개인들과 결혼 약속은 하지 않고, 아, 난 자유롭게 살겠어. 어? 그리고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이 청춘처럼 살아요. 혹은 청춘이기 때문에 난 내 꿈을 쫓아가겠어. 막 이래가지고 대학을 계속 가. 계속 내 꿈을 쫓아서.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제대로 성숙할 수 있니? 다음 단계로 못 나가죠. 그죠?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자, 주제 형상화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는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응시켜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어요. 자연 형상에 해당하는 건 낙화. 그치? 인간의 삶은 뭐야? 청춘에 대한 이별, 사랑에 대한 이별, 이거야. 자, 순환적 리듬을 바탕으로 자연사와 인간사를 중첩시키고 있다. 그래서 꽃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져야 되고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것처럼 마찬가지. 내 사랑은 이별할 때가 오면 걔를 보내줘야지 영혼이 성숙해져요. 막 이별할 때가 분명히 왔는데도 울고불고 안 헤어지겠다고 난리를 치면 내 영혼이 성숙해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순환적 리듬을 바탕으로 자연사와 인간사를 중첩했다. 다른 말로 자연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응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보면 유추적인 사고가 적용됐다고 보셔도 돼요. 꽃잎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아, 저것은 마치 인간사에 있어서 이별을 해야지만 성숙이 찾아오는 것과 유사하구나. 꽃이 져야 열매가 맺는 장면을 그걸 보고 아, 인간의 삶에서도 헤어져야 할 때 제대로 헤어져야지 영혼이 제대로 성숙하는 거구나 해서 유추적으로 적용된 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표현상 특징 보시면 여기 서리법이면서 동시에 서리적 영탄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 쓰이고 있는 거 유명한 구절이죠. 하롱하롱 의태어 음성상징어 쓰이고 있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시각적 심상 자극하고 있는 거고 샘터에 물 고이듯 해서 지규적 표현을 사용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오고 점진적으로 온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해 준다. 자, 여기까지가 낙화야. 질문. 난 이 표현이 아주 좋아요. 이 격정을 인내하다. 그 사람은 인내를 할 줄 알아야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뒤에 과목 보도록 할게요.